안녕하십니까. 나이스스탁 김영웅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주린이 분들을 위한 Q&A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발굴 시 기업 재물을 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세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장성,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서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요 세 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1차적으로 매출, 매출 총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판다거나 수익을 얻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총 매출, 어느 기준을 본다기보다 연속성, 흐름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지 파이가 커지는 거죠. 기업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 더 훨씬 그릇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예로 들면 2018년도에 2019년도보다 오히려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횡보 아니면 좀 하락 부분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가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런 성장성,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그 숫자를 맞춰 따라간다기보다 중간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하락했다가 다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늘었는데 이익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마진이 났는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부터 계속 연속성 있게 컨센서스까지 좋게 바라고 있다는 것. 영업이익률이란 건 2018년도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24%까지 나왔지만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거 이익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마진율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 구간에서 방이 성장하고 기업 실적도 성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속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안정성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안전해야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선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부채 비율이란 게, 물론 이제 부채가 없는 게 좋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게 좋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자산보다 돈을 더 빌려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부채가 말 그대로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 부분에서 안 좋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항상 부채는 기업마다 있다고 봐야 되며, 그런 부분에서 한 50% 비율 이하는 어느 정도 괜찮다, 그 이상은 약간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좌 비율, 요거는 내가 가진 현금성, 건물이나 이런 땅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아닌 현금성, 바로 가용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당좌 비율, 유동부채 갚아야 할 빚을 뺀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요 성장성과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요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사 재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할 수 있고, 주식을 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받은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주식을 사서 갚으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공매도가 되며,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주가가 5만원이 됐다고 하면 빌린 주식에 5만원에 되돌려주고 남은 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며, 국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어쨌든 공매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적인 성격에 있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엄청난 반발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매도도 어느 정도 순기능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매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정말 과열이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자를 하다 보면 과열, 말 그대로 흥분 상태로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과열을 시켜준다, 그런 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개인들한테는
공매도가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식이 좋지 않고, 또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호가에 걸어두고 거기에 체결이 돼야 하락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걸어두는 거지 밑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는 밑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호가에 이제 걸어두고 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주나 대차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은 공매도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막 소형주에서도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보통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가능하고 중소형주 위주에서는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가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폭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무한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안 좋게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부분에서 맞춰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린이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